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게! 최근 윤석열이가 용산 이전 발표를 하다가 국방부의 벙커 위치를 누설하는 우를 범했죠. 오늘 그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남조선 언론들은 3월 20일 윤석열이 기자회견장에서 국방부 청사를 개조해 새 대통령 사무실을 꾸리기 위한 조감도까지 내걸어놓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인 국방부의 지하방공호 B2 위치를 노출시켰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실황 중계되면서 더 이상 기밀로 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 국방부 지하방공호 B2는 물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수도방위사령부의 B1,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주의소 CP탱고, 용산 미군기지의 CC서울, 오스카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에게 알려졌지만 그 위치들은 군사 기밀이어서 공개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윤석열의 무지와 안보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가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섣부른 대통령 사무실 이전으로 민심의 반발을 사고 군사기밀 누설죄까지 쓰게 됐다. 초보적인 군사 상식도 모르는 주제에 어떻게 군 통수권자 역할을 하겠는지 의심스럽다. 워낙 무식하고 무지한 데다가 미신에 푹 쩔어 있는 윤석열이 대다수 남조선 인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집무실 이전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무속인들이 청와대가 역대 남조선 집권자들을 불행한 처지에 빠져들게 한 살이 뻗친 자리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속이 검은 자일수록 비단 두루마기를 두른다고 윤석열이 미신에 빠진 자기 정체를 감춰보려고 흉측하게도 그 무슨 약속과 소통을 명분으로 내들고 있다. 자, 북한은 야 니네 예비 대통령 B2 벙커 위치 알려주더라. 잘 봤다야. 기밀 누설에 군사 상식도 모르고 미신에 빠진 정체를 숨기려고 소통한다고 야 잘한다 야 이렇게 조롱과 야유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이 조롱과 야유에 반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B2 벙커 위치를 알게 된 이상 그 벙커는 다른 데로 옮겨야 하고요. 천막치고 공사하는 그 수고와 천문학적인 비용은 우리 군 장병과 우리 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청와대 개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달할 것이기 때문에 남는 장사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자, 최근 한경련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요. 1조 8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청와대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연간 1670만 명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계 테마파크 중에 가장 1등도 2천만 명이 안 되고요. 그 중에 우리와 비슷한, 우리 목표치와 비슷한 게 디즈니랜드가 있어요. 앞으로 개방될 청와대는 디즈니랜드 정도의 콘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디즈니랜드 정도의 입장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을 국고로 환수해야 용산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민 혈세 누수를 벌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인수위는 방안을 내놨어요. 청와대에서 K-팝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공연도 하루 이틀이지 365일 내내 해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K-팝 스타를 다 모셔다가 들어가는 비용 다 제외하고 순수익만 수조 원이 나와야지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하지만 언론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청와대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날이 갈수록 2조, 3조, 4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걸 보면 이명박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명박 정부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경제적 효과가 수십조 원이라면서 반대 여론을 잠재웠던 그 풍경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주변의 친위 세력이 핵관을 이루고 있어서인지 하는 짓들과 그 풍경이 이명박 때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부자 될 수도 있다는 헛된 기대라도 있었지 지금은 그런 기대조차도 없습니다. 비호감만 무려 62%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박근혜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에 출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영하는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후원회가 만들어지면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대구시장 후원회장을 맡게 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는 것은 처음이다. 오전에 출마 기자회견을 하러 간다고 말씀드리니까 박 전 대통령께서
잘하고 오라 라고 말해주셨다. 홍준표와 김재원 두 후보의 양강구도로 펼쳐질 것만 같았던 대구시장 선거는 이제 박심이라는 돌발 변수가 떠오르면서 미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세현 등의 국힘 유튜브 상당수가 유영아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반감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새로운 정치적 구심점이 국힘 본진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유영아가 대구시장에 당선만 된다면 친박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친이 세력에 둘러싸여 있는 윤석열과 친박의 2라운드가 펼쳐지는 게 아니냐? 1라운드에서는 친이가 친박을 탄핵하는데 동조했다면 2라운드에서는 친박이 그 안갚음을 하는 게 아니냐? 매우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명박을 따라하고 있는 윤석열은 안팎으로 응징을 당할 것이다. 오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공식 출마 선언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상의 출마 선언문을 올렸습니다. 서울 시민이 됐습니다. 저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내려와 전국을 돌았습니다. 고요한 산사에서 망가진 몸을 다스리고 헝클어진 마음을 다잡는 가운데 지지자들의 여러 목소리도 함께 들었습니다. 아직도 눈물 나요. 속이 아파요. TV 안 봅니다. 이렇듯 가슴 아파하고 마음 둘 곳이 없어 하셨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저에게 서울시장에 출마라는 많은 분들의 강한 요청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개인의 정치적 진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선 패배에 대한 당원과 지지자들의 아픔을 달래고 어떻게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승리할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의식과 그에 따른 고민의 시간 속에서 당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라도 출마할 준비를 해달라라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소 이전 마감 시한이 오늘입니다. 법정 조건이 당과 지지자들의 판단과 결정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당과 지지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주소를 서울 송파구로 옮겼습니다. 부산시장 출마를 요청해 오신 부산 동지들의 눈물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제 누가 서울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당과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판단하는 시간이 되겠지요. 우리 당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분들과 함께 당의 결정에 충실히 따를 것입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추대나 전략 공초는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원으로서 직책과 직분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을 하시겠답니다. 자, 저는 송영길 대표가 오늘 음악을 틀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춤을 추고 싶어요. 춤을 추고 싶습니다. 거기에 개혁이라는 음악까지 더해진다면 우리는 늘어지게 춤을 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음악을 멈추지 마라. 우리의 춤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마치겠습니다.